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행운의 날인가요? 7월 7일. 예,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SK바이오팜이고요. SK바이오팜이 지금 상장 이후 3일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시가총액이 벌써 16조고요. 바로 위에 SK와 SK텔레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7위로 지금 올라서 있고요. 어제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급등 출발할 거거든요. 예, 뭐 미국 시장도 이제 굉장히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총 순위가 뭐 모 회사인 SK와 그룹의 대표 회사인 이제 SK텔레콤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예, 수급적인 이벤트를 한번 체크해보는 NH 리포트를 보면서 수급적인 이벤트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체크해볼게요. 와, 미국 시장이 이제 지난 금요일날 휴장이었는데 와, 장난 아니네요. 나스닥이 2% 올랐죠? 네, S&P가 이제 1.5%, 다우가 1.7% 상승했어요. 일단은 뭐 나스닥 자체가 보시면 전 세계 이제 대장 지수잖아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갭 뛰어서 시작해서 2% 급등 마감. 미국 이제 미국 경제 지표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요. ISM, 예, 미국 이제 서비스업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 예. 요게 이제 50 이상이면 이제 확장 국면, 예, 좋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0.1도 상회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예, 10년 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증시가 막 올라가고 반등하는데 야 이거 지표도 안 좋고 뭐 경기 최악인데 지수가 왜 올라가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라간 이유가 나와. 예, 유동성에 의해서 먼저 올라가고 이 경제 지표가 나중에 뒤따라서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거야. 예,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예, 대각호마니처럼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런 중국도 그렇고 각국의 이 경기 지표가 확장 국면, 개선되는 수치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는지를 이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 엄청나게 풀린 역대급의 유동성이 이제 실적 상승으로 넘어갈 때 어떤 큰 에너지원이 되고 있고, 예, 각국의 또 그 개인 투자들도 굉장히 지금 순매수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죠. 음.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도 이렇게 막 폭등하다 보니까 뭐 그런 중국 경기 회복 그런 기대감도 같이, 예,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이제 미국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보면 애플 2%, 마이크로소프트 2%, 아마존이 5.7%. 또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했으니까 알리바바 홀딩스 와 7%. 야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TSMC 이제 대만인 이제 그 반도체 회사 5.5%. 와 이거 지금 테슬라 13%. 이거 실화죠 이거? 예, 테슬라 13%.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하여튼 지금 엄청난 폭등의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랠리가 본격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요거 지금 요거 돌파하면 일단은 랠리 본격 시작이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요거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예,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공이,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지금 SK 바이오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위치고. 왜냐하면, 업종 내에서 이제 수급을 완전히 어제 같은 경우는 빨아들였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하게 됐지만, 완전히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기관들도 무조건 채워야 되는 물량들을 어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 공모 받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49,000원 받았는데 지금 4배 넘는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이게 이제 부딪히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수급적인 모멘텀 이벤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 NH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 이제 7월 만기 전략이라는 리포트 내용에 나온 내용 이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있어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전 업종이 막 움직이지 않고요, 성장주 위주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주가 많은 그런 증시가 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내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만기 이후로 글로벌 주요 지수 등락률을 보면요. 중국 심천, 미국 나스닥 보십시오. 성장주 많은 어떤 증시들, 그렇죠. 그런 국가들, 그런 데가 이제 높은 상승률을 내어줬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는 지난 6월 달에는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이런 어떤 성장주가 모여 있는 그런 증시와 같이 동참해서 올라갈 그런 구간대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을 보면 G2, 미국과 중국 기술주 중심 상승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 이후 성장이 희소해진 상황에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부여 중에 있다. 그렇죠? G2 기술주 중심 상승세는 미중 마찰 가능성에도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홍콩 주식시장 하락은 시위 격화 우려, 자금 이탈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결과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반등은 비교적 위험 자산에 속하는 신흥국 주식시장 관련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증시가 좋아지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도 위험 자산에 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위험 자산에 속해 있는 게 신흥국 주식시장이고, 신흥국 주식시장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또 국가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가 조금은 경제 지표도 안 좋고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안정지향적인 어떤 측면에서 선진국 증시로 자금이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고 또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질 때는 우리나라 비롯한 신흥국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뭐 특별한 이제 이 국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공매도 금지 연장인데요. 9월 15일까지 지금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돼 있죠. 예, 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8월 중에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기 리포트에서는 짚고 있고요. 정식 당국은 8월 중 공매도 금지 조치와 주식시장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하고 해외 주식 대여 한도를 늘리는 개편안을 마련해서 운용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좋은 소식이죠?
국내 주식 갖고 있는 것들을 대여를 안 한다. 공매도 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대여 행위를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해외 주식,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 그런 주식들 이제 그런 주식들 대여 한도는 높여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조금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아주 긍정적인 그런 개편안을 마련해서 운용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전과 같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공매도 재개 및 제도 개선 여부는 차익거래 시장과 주식시장 스타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현물 시장이 상대적 고평가, 이제 선물 시장보다 고평가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를 받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매도 비율 자체가 뚝 떨어지니까 아주 좋은 어떤 시장의 어떤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연구 결과 발표에 아마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SK바이오팜 이제 패시브 수급적인 이벤트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SK바이오팜의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의 이제 유동 비율은 주식이 유통되는 어떤 비율은 SK와 우리사주 지분 78% 제외한 22%로 확정됐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이런 데 편입되기 위해서는 유동 비율 같은 게 또 필요하거든요. 너무 유동성이 없으면 편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22%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부합된다는 거죠, 여기. 상장 이틀째 시총이 12.9조 달성하면서 코스피 시총 22위다. 하루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리포트에. 어제 나온 거니까. 지금 현재는 16.7천억이죠. 16조 7천억. 16조 잠시만요. 16조 7천억이 지금 현재 시총입니다. 9월 동시 만기일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확정적입니다. 9월. SK바이오팜 시총을 1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패시브 자부금 1066억 이제 유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지금 20조 가정을 하게 되면 15조 가정하면 1600억 들어오고요. 20조 가정하면 2130억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좀 측정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어떤 시총 상위 종목은 어느 정도 자금이 빠져나가냐? 삼성전자가 SK바이오팜이 15조 수준의 시총일 때 470억 빠져나가고요. 20조 수준일 때 630억 빠져나갑니다. 셀트로는 영향을 이제 SK바이오팜이 시총이 15조면 60억 정도가 빠져나가고 20조 수준이면 80억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26일 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우리사주 지분이 최초 증권 보고서와 신고서와 달리 전체 상장 주식 대비 3%가 줄었고 해당 물량이 기관들에 배정됐다. 우리사주가 이제 다 못 받았으니까. 또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실제 52.25에서 수요 예측 당시 81%보다 적은 수준.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받은 물량은 확약이 거의 안 돼 있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9월 10일 편입일 확약이 풀리는 지분 포함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상장 주식수의 13.5% 수준이므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과거에 시장에서 예측했던 이제 거래 가능한 주식수 5% 내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좀 많은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 개인 물량 더하기 미확약 기관 물량 합치면 13%가 유통될 수 있는 지금 주식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한 20조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한 2천억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천억 정도의 물량이 어제 종가로 따지면
보자. 93만 주 정도 돼요. 93만 주. 근데 이제 어제 기관이 38만 주 상장하고 나서 다 합치면 한 40만 주 정도 순매수 했거든요. 기관들이. 한 50만 주 순매수하는 어떤 여력이 있다? 예.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요 정도 수치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국내 어떤 코스피 200 지수뿐이 아니라 또 MSCI라는 이제 글로벌 지수 편입도 향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의 이제 MSCI 이제 조기 편입 시 편입일은 7월 16일. 예,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조기 편입 불발이 된다면 다음 편입 가능일은 9월 1일이다. 이번에 아니면 뭐 다음 9월 1일. 어찌됐든 외국인도 지금 공모 청약 받은 물량은 차익 신호로 나가지만 추후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FTSE 요 이제 지수 자체도 조기 편입일 7월 9일인데요. 조기 편입이 불발된다면 다음 편입 가능일은 12월 21일이다. 글로벌 지수 편입 여부는 유동 비율 확인이 필수 사항이나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응이 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MSC의 조기 편입 사례를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넷마블, 삼성바이오, 삼성 SDS를 보면요. 조기 편입이 되는 그 날짜 전후에 가지고 주가의 어떤 등락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요. 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편입된 날짜 확정된 날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좀 밀리는 어떤 경향을 보였네요. 그전에는 조금 수급이 채워지면서 오르는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상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 레벨로 감소한 신흥국 주식 투자 규모. 외국인들의 어떤 그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중요한 어떤 수급 자체가 패시브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을 타겟팅 해가지고 매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자금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패시브적인 수급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패시브 펀드 대표 신흥국 이 패시브인 iShares MSCI 이머징 마켓 ETF 이 좌수가 2010년 이후 최저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펀드 내에 이제 들어있는 신흥국에 대한 이 타겟팅 요게 이제 ETF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빈집이라는 거죠. 빈집.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고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게 되면 이걸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비어 있는 거를. 2010년 이후 최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좀 부담이 완화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그동안 이제 미국 위주 경제 지표 개선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막 선진국 증시로 확 들어갔던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중국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 쪽으로 신흥국 패시브 자금 유입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때 상대적으로 신흥국 대비해서 중국에 대비해서 약화될 때는 신흥국 자산 선호가 증가할 수 있다. 그 수혜를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